자, 반갑습니다. 자, MBN골드 김태훈 매니저. 자, 오늘도 8시부터 이제 오늘의 핵심 이슈,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죠. 또 오늘만 마무리 잘 하시면은, 또 주말, 또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좀 활기차게 오늘 하루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 뭐 채팅창에 1번씩 부탁드리고요. 뭐 댓글창에서도 뭐 잘 들린다 또는 뭐 간단한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영상은 MBN골드 홈페이지, MBN골드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생쇼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될 예정이기 때문에 두 채널 다 모두 구독 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좀 이슈를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2차전지 소재 쪽 관련해가지고 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2차전지 종목들, 소재 기업들이 뭐 하락해라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사실 요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얻을 거보다는 잃을 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피해가 없으시게 계속해서 제가 한 2주 정도였나요? 2주 정도 전부터 2차전지 소재 쪽은 당분간은 조금 우리가 조심하자. 왜냐면 아무리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들 대장 역할을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그동안에 같이 끌어올린 겁니다. 사실상 같이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이렇게 어제처럼 무너져버리면, 최근처럼 무너져버리면 다른 2차전지 소재 쪽도 올라가더라도, 뭐 개별 이슈 타가지고 올라가더라도 조금 전반적인 이런 업황에 대한 이런 투심이 조금 위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윗꼬리가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할 때는 이 대장주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2차전지 소재 쪽은 조금은 이 대장 역할을 했었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 흐름이 당분간은 조금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 이제 VIP 포트에도 2차전지 쪽 관련된, 소재 쪽 관련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도체와 좀 이 2차전지 뭐 소재 쪽으로 좀 같이 엮이는 종목이 있어서 최근에 2차전지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약간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어제 최근에 뭐 2차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락을 했었을 때 저희 포트는 상당히 좀 견고했거든요. 특히나 어제가 제일 중요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 쪽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사실 자동차 부품 쪽, 그러니까 왜냐면 어제는 자동차 부품주들 내에서도 선택받은 종목들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봤었을 때도 또 선택받은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선택받을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제 방송을 선택을 하셨듯이 오늘 또 어떤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또 게다가 또 다른 이슈로는 이제 양자암호 쪽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양자암호 쪽도 오늘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양자암호 관련주인지, 또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장정국의 방송 보신 분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제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는 로봇과 AI였고,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핵융합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핵융합 쪽 관련해가지고 모비스가 상한가 도달을 했고, 뭐 일진파워도 급등을 했고, 또 그런 이 일진파워 같은 이제 또 원전 관련주로 또 부각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걔가 땡겨버리니까 또 다른 원전주들도 따라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일진파워가 다른 원전주들을 조금 약간 리드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이제 핵융합 쪽 관련된 이야기들은 또 기사가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저는 뭐 애초에 좀 고점 매수나 추격 매수 같은 거는 잘 안 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좀 분할로 접근할 방법 자체를 좀 전략적으로 가격을
깔아두고 분할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는 솔직히 뭐 핵융합 뭐 제가 만약 전업 투자를 했었다면은 뭐 트레이딩 스태핑이나 이걸로 좀 제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리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안정적이면서 또 트렌드에 부합하는 또 자동차 부품이나 또 이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2차 전지 소재 쪽 뭐 지금 그 에코프로 회장님이 뭐 법정 구속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가지고 사실상 어제도 낙폭을 좀 키웠었고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2차 전지 소재 쪽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쪽 업황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전망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나 그죠? 그런 부분들은 누구도 의심을 안 합니다. 근데 주가라는 거는요. 결국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수요보다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는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좀 매수 부재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에코프로가 정확하게 지금 쌍고점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추세를 돌리더라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제일 긍정적으로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박스권, 그죠? 여기서 그냥 박스를 그리면서 뭐 50만 원대에서 뭐 70만 8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럴 가능성이 제가 봤었을 때 시나리오 중에서 제일 좋은 케이스지만 저는 솔직히 뭐 이거는 올라가더라도 다시 또 하락으로 좀 자리를 잡을 것 같다. 그래서 정확하게 쌍고점에서 직전 저점을 어제 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VIP 회원님들 장중방송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당분간 2차 전지는 보지 마셔라. 저도 추천 안 할 거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생쇼에서도 지금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생쇼는 뭐 TV 방송이다 보니까 종목을 안 나가고 싶어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저 뭐 맨날 뭐 수익 손실 나는 종목도 있네. 뭐 수익 나는 종목도 당연히 많죠. 하지만 뭐 손실 나는 종목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식은 100%의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10개 찍어서 10개를 다 먹습니까? 100개 찍어서 어떻게 100개 다 갑니까? 그럼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올바른 투자를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제 고객님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최소한의 리스크를 회원님들한테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손절합니다. 손절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손절을 안 한다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손절 나 못해 그러면 주식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압니다. 좋은 게 아니지만 인공호흡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손절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계좌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50% 손절하자는 게 아니에요. 손실률이 10% 이내 정도에서 손절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한두 번 매매로 충분히 5% 10% 메꿀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자, 물린 종목도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50% 60% 이건 이미 늦었다. 이건 그냥 존버해야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뭐 상패나 뭐 이런 좀 존립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존버가 맞습니다. 왜냐면 손실을 그 정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에서 손실을 확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현금화 가지고 그 수익을 다시 내는 쉽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은 안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타이밍 놓쳐버리면 더 안 좋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네이버 매드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어제 생쇼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걸 보여드렸어요. 4월 20일부터 제가 이제 5월달은 개별 종목 장세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수는 조금은 부진할 것 같다. 좀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는 5월달 장세일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 종목에 우리가 이슈 있는 이런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미리 사서 부각받았을 때 정리하는 방식들이 그나마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자 보세요. 20일부터 그냥 줄곧 지수는 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4월 20 딱 이때부터 시장이 빠졌거든요. 파이버 프로 이거는 여기 목표가 도달한 애들 빨강색 칠해진 거 있죠. 이게 지금 연한 적색인데 조금 진한 적색이 아직 여기는 없지만 그거는 2차 목표가 도달한 건데 이건 지금 다 1차 목표가 도달한 애들. 그리고 이 하얀색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그거예요. 그냥 아직 체결되지 않은 애들. 뭐 1차 목표가도 체결 안 됐고 손절가도 체결 안 됐고 그냥 현재가 기준의 등락률, 수익률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자, 파이버 프로 제가 어제 라이브 그 생쇼 방송에서도 리뷰를 도와드리면서 자, 당분간 우주항공이나 UAM 쪽 테마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쇼에서 파이버 프로 어제도 진입 가능했었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됐어요? 쐈습니다. 어제 12%까지 급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 후기를 이렇게 위에다가 남겨주셔가지고 또 제가 뭐 파이버 프로 뭐 VI 같다 뭐 베셀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쌍바닥 찍었던 UAM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상승 장악형 패턴 나왔습니다. 어제 음봉을요 몸통으로 다 잡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 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UAM하고 뭐 드론 쪽 관련된 특히나 우주항공 UAM 쪽 관련된 이슈가 일정이 앞으로 이번 달 남은 5월달 그리고 다음 달 뭐 앞으로 상당히 좀 일정이 많다. 그러니까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많다.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뭐 자동차 부품 쪽은 뭐 2분기 정도까지는 항상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반면에 우주항공도 제가 최근에 저희 VIP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는 또 테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왜 UAM이나 우주항공 테마를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왜 김태훈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자 오늘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이제 시간 20분 정도 남았어요. 그죠? 20분 정도 남았는데 좋아요도 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아무튼 이슈는 여러분들이 잘만 쫓으신다면은 아무리 지수가 빠져도 시장의 특징들 특성들 좀 대응하는 방법들 욕심 요런 것만 잘 조절을 하신다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꾸준히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내가 지수보다는 조금 더 손실을 덜 발생을 시키거나 덜 잃는다면은 지수가 반등 나왔을 때는 그런 종목들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지수 따라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손실도 최소화됐고 반등 나오면 수익은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전환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큰 수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어제 뭐 회원님들께서도 뭐 파이버 프로 여기 정은우 님도 파이버 프로 10% 뭐 감사합니다. 뭐 어제 또 저희 VIP방에서는 당연히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 절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수익 난 게 아니라 뭐 최근에 DIC 제가 뭐 카톡방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5,200원 밑에서는 계속 그때 조정 나왔을 때 눌림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이때 말씀드렸어요. 요때 빠질 때마다 5,200원 밑에는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계속 달렸어요. 이 아래 꼬리가 달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 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믿고 베팅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업황만 잘 선택을 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타점을 잡는다면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 좀 뭐 기대 수익 자체를 높게 매매할 수 있고 게다가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잘 찾아낸다면은 지수가 빠져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뭐 카톡방이든 네이버 밴드든 이렇게 장전 공개 방송이든 우리가 좀 시장의 이슈에 부합할 수 있는 트렌드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가 무료로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카톡방 아직 안 들어와 주신 분들도요 제가 링크를 조금 공유 드릴게요. 자 요즘에 이런 장전 공개 방송 도움이 많이 된다 7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쇼 유튜브 채널은 제가 이제 녹화를 해서 얼굴 공개해서 올라가거든요. 자 이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댓글에 가도 뭐 이렇게 많은 좋은 내용들 말씀 주시면은 제가 또 힘을 내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내용들 보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또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 밴드 주소부터 공유를 좀 드릴게요. 자, 네이버 밴드. 자, 여기 네이버 밴드 주소. 그죠? 그리고 카톡방, 텔레그램, 자, 그럼 이제 미국장 빠르게 볼게요. 사실 오늘 이슈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뭐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대 지수 또 혼조세 마감했다. 혼나야 돼가지고 그냥 맨날 혼조세래. 자, 그 혼조세 이유가 뭐냐? 우선은 긍정적인 요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다? 우선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뭐 그저께 CPI도 그렇고 어저께 PPI도 그렇고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우선은 앞으로 미국 연준의 이제 이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감 요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은행 리스크가 좀 재부각이 됐다라는 게 조금은 지난밤에 좀 부정적인 이슈였고, 또 주요 연준위원회 좀 약간 매파적 발언이 좀 이어졌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슈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경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 자체가 막 강하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우지수나 S&P 500, 나스닥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나스닥 지수하고 연관성이 좀 높은 국가거든요. 근데 그 나스닥이 기술주나 성장주 위주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연중 최고치를 어제 경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나왔었을 때 그거 나왔잖아요.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가지고 애프터마켓 거래에서 급등했고 막 그때 뭐가 있었죠? 알파벳, 메타,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 거래에서 막 급등했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발표 나왔던 기업들도요,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거를 주도했던 게 바로 자동차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튼 이 빅테크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연말 추정,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예상치 자체가 하향 조정될까요? 아니면 상향 조정될까요? 상향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 예를 들어서 EPS 전망치, 뭐 주당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2023년도 연말 기준에서 조금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보통은 EPS 전망치가 상향됐었을 때 따라가거든요. 왜냐면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 한 해 1분기 실적 발표 이제 4분의 1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예상했었던 그 실적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그러면 결국에 연말 기준에서 본다면 조금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약간 계산을 조금 더 다시 하겠죠. 조금은 높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퍼가 상당히 조금은 높아요. 왜냐면 뭐라 그럴까, 최근에 좀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런 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조금은 부담이 됐던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 EPS,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 조정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투자 전략을 잘 짜 나간다면은, 자, 여러분들 충분히 올 한 해 조금은 따스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연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은행 리스크가 지금 재부각이 되고 있다. 그거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의 국채를 투자를 했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자기네들이 투자한 그 평가 손실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IPO나 자금 조달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업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요 고객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투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IPO 시장이나 전반적인 이런 이 자금 조달 시장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은행에 맡겼던 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은행은 고객이 돈 달라고 돈 빼라고 하니까 그 돈으로 투자를 보통 하는데, 보통은요 은행들은 어떻게 이 리스크 관리하냐면 사실 이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에서. 자, 그래서 이 듀레이션 갭 자체,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자산이 있을 수 있고 부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좀 매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중도 상환을, 그러니까 중도 인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 손절을 메꾸기 위해서 주식을 좀 팔겠다라고 했더니 시장에서 눈치를 채고 이거 회사 문제 생겼다, 은행 문제 생겼다, 뱅크런 사태 일어나, 그러면서 지금 은행 리스크가 부각이 된 거기 때문에 미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왜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아직까지 매파적 발언을 지속을 하고 있냐면, 아직까지 물가가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죠? 4% 정도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타겟 인플레이션 자체가 2%대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갈 길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괜히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먼저 던져버리면은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다시 한번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 그 수요적인 측면을 원래 죽여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연준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결국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살짝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 4%대인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연준이 하반기에 우리 금리 인하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래버리면은 기업들이 눈치채고요. 자, 이제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다, 경기 침체 이제 안 한다, 경기 회복된다, 베팅을 한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막 뭐 이런 뭐 유가 있잖아요, 오일 가격 최근에 조금 내려왔던 부분들이 뭡니까? 경기 침체,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아직까지 생각보다 사우디, 러시아 등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이전처럼 100달러나 막 90달러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연준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그널을 줬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유가나, 그죠? 이런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이 수요가 이제 앞으로 급증을 하면서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연준은 그냥 본인들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저도 안 믿습니다, 연준 말. 여러분들 파월 의장 말 믿어요? 연준 의장 말 믿어요? 연준 위원들 말 믿어요? 자, 나 안 믿는다 7번, 믿는다 8번.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시장도 안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페드워치 한번 가보시면은, 자, 여기서 네이버에서 자 페드워치 한번 가보시면 요거 클릭해 보시면 이 안 믿는 게 나와요. 안 믿습니다. 시장은 안 믿습니다. 자, 우선은 다음 달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이제 90% 정도 돼요. 89.3%. 이게 이제 5.52%거든요. 지금 5월 FOMC 회의에서 25bp를 올리면서 5.25%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자, 7월달 FOMC 회의에서 우선 동결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고요. 오히려 인하 가능성도 4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가 6%대. 자, 9월 보시면 5%가 48%. 그럼 금리를 지금 인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인하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 연준의 지금의 당장의 그 말을, 그러니까 연준의 맞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맞설 만큼은, 그러니까 맞서지 않을 만큼, 의지할 만큼은 의지했기 때문에 조금은 긴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은 하반기 우리가 계속 주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하면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방향성을 체크하시고 그 안에서 업황이 좋거나 아니면 시장의 특성들, 뭐 개별 종목 장세가 5월달처럼 일어날 거면 거기에 맞게 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뭐 1월달, 2월달, 3월달처럼 뭔가 조금 주도 업종이 나타나서 끌고 가도 되겠다면 또 그땐 또 끌고 가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아무튼 나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 조금 빠졌었어요. 장중에 개장을 하고 나서 빠졌다가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하면서 약보합 마감까지는 조금 회복을 했다라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대표적 인플레이션 지표인 뭐 CPI하고 생산자 물가지 PPI가 예상치를 최근에 좀 밑돌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라는 부분들, 뭐 페드 고위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고용 지표 여전히 좀 부진하다라는 거, 지역은행들 은행권 리스크가 재부각됐다라는 거, 6월 초 디폴트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타결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혹시나 1%라도 좀 불확실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베팅을 하지 않는 좀 관망 심리가 조금은 존재하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한도 협상,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타결이 안 되는 건 결국에 정치적인 문제로 서로 그냥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시간이 약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사례도 그랬어요. 뭐 항상 똑같은 이슈입니다. 뭐 서로 부채 한도 협상 뭐 타결이 안 됐다 시간 끌다가 막 서로 니가 우리 말 들어라, 니네 보고 이거 안 되지 않았냐 막 서로 그런 이야기 하다가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올라올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업종별 흐름을 좀 보시면 대부분이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간 것처럼 보여주기는 있지만 일부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상 지수를 조금 견인한 거기 때문에 약간 체감은 미국장은 좋지는 못했다, 좀 요게 맞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관심 이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관심 이슈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오늘 좀 미리 좀 말씀드려요. 좋아요가 56개 여기 지금 현재 MBN골드 홈페이지, MBN골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220분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56분. 이게 뭐 제가 좋아요를 뭐 강요하거나 뭐 이걸 해가지고 제가 뭐 사실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이슈 있는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양자 암호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양자 암호 쪽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6월달 중에 양자 기술 국제 행사 국내 개최 이야기도 좀 있고요. 또 게다가 지금 슬슬 꿈의 컴퓨터에 3.5조를 베팅을 했다. 이게 삼성과 현대차라는 또 대기업 등이 투자를 했다. 요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AI 다음은 양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뭐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저를 양자로 드리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뭐 지금 정은우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라고 가끔 하시는데 그 양자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라고 해가지고요. 뭐 좀 이전부터 사실 부각을 좀 많이 받았던 이슈예요. 하지만 우선은 다시 또 그 양자 관련된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양자 기술 뭐 상용화를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오늘 이런 우리넷, 우리로, 코이버, 텔레필드, KCS, 드림 시큐리티, 우선은 여러분들 관심주 목록에 등록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매매 타점에서 좀 트레이딩을 해보셔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자동차 부품 쪽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차별화 종목 장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라 가지고 다 같이 올라갔던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선택받은 자 몇 개만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뭐 어제 평화산업 뭐 상한가 찍기도 했었고, 그죠? 뭐 성우한테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자, 아무튼 이 장재훈 현대차 사장님이 2030년께 연간 전기차 약 200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들이 새로운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EGMP라는 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플랫폼 모델,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EGMP 쪽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또 오늘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이런 투심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2차전지 쪽 한동안에 엄청나게 갈 때 2차전지만 들어가면 미친듯이 폭등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이슈, 키워드 하나하나에 상당히 센시티브, 민감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탄력성이 강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로 이제 이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죠?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요런 일정들,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들은 항상 지금은 체크를 하고 관련주들은 꼭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얼굴이 트렌드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외모는 시장의 예상치에 하회를 해가지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자, 전현무가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가 트민남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트민남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약간 실제 생활에서의 트렌드를 좀 민감하다면 저는 주식시장에서의 트렌드에 민감하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트민남, 김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EGMP 관련된 종목들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안에는 또 우리 산업도 있어요. 왜 우리 산업이 또 EGMP 쪽으로 엮일 수 있냐? 이 전기차 쪽 관련해 가지고요. 자, 이거 제가 최근에 생쇼에서 실적과 투자 모멘텀이 있는 이 우리 산업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자, 우리 산업 테슬라부터 현대차까지 친환경차 부품 계약 완료했다. 뭐 사실 이거는 EGMP 플랫폼이라는 부분들보다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했냐? 아이오닉 차세대 아이오닉까지 최종 공급 업체에 선정됐다. 요겁니다. 자, 요런 이슈들이 있다. 아, 그래요? 자, 잠깐 그러면 체크. 지금 보도 해명이 조금 나왔대요. 양자 분야에서. 잠깐만요. 그럼 이거를 또 빨리 잡아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기사를 찾아볼게요. 자, 근데 저는요, 이거 사실 보도 해명 공시 나와도요,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가 지금 양자는 봐야 됩니다. 보시면 이 양자기술 전쟁판도 바꾼다,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 시급해요, 현대차 양자커물 수소차 촉매 찾고,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 암호는 그래도 관심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 그 양자 분야의 3.5조 투자 등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늘 그러면 약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해명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양자 쪽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또 나름대로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이 만약에 안 가더라도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선 아무튼 간에 보도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뭐 요 부분은 우선은 뭐 오늘 당장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 저도 계속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 도중에 뉴스 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그러면 양자하면은 관심주로만 등록을 해두시고요, 시장의 반응을 보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리 사지는 않거든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제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지, 그것만 저는 항상 유심히 지켜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슈를 찾아봐야지. 현대차 그룹 또 하이브리드 차 배터리 첫 자체 개발, 세종공업,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덕양산업, 삼보모터스, MVH 코리아 등등등등, 또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또 이런 애들도 한번 등록을 해두시고요. 요 안에서 타점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바라보시고, 자, 그리고 전기차 주행거리 늘리는 전기강판 투자 몰린다, 또 이런 이슈가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2차전지 소재 쪽 그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 올려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잠깐만요. 이겁니다. 2차전지 소재 쪽 애들 이 시가총액 합계하고요, 완성차 시가총액 합계를 비교한 건데요. 뭐 물론 뭐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냐면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의 이 시총 합산이고요. 그리고 이 완성차는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이에요. 근데 시총이 원래는 완성차가 이렇게 훨씬 높았다가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쪽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역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영업이익단에서 한번 보십시오. 영업이익은 완성차 업체들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 시총이 과연,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완성차 업체 이 두 기업의
현대차 그룹의 시총을 이 몇 개 기업의 시총이 이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제껴버렸다. 물론 뭐 미래에 대한 뭐 성장성 더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더 프리미엄이 부여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2차 전지도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전기차가 어디에 소속됐습니까? 완성차 업체들 밑에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저평가냐 완성차가 저평가냐 2차 전지가 고평가고 얘네들은 그냥 적정하게 뭐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차 전지가 정상인데 완성차가 저평가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완성차 부품 쪽은 저평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 초부터 적극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요인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밴드에 좋은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들 뭐 이슈들 등등등등 그 일정들 어떤 일정이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물론 홍보도 좀 해요. 먹고 살아야 돼서.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하려고 공개 방송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좋은 후기들 남겨주시고 등등등등 또 이번주 지난주 VIP 실전 계좌 수익률 또 주간 1위 달성해가지고 또 홈페이지에 또 올라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대표님이 수익도 잘 내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챙겨주셔서 어려운 장에서도 기운내고 멘탈과 노래 개그 긴장 다 풀어준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또 철강 쪽 이거 하이스 같은 애들 한번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 축하드린다 말씀드렸고 그죠? 에코프로 제가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락 VI 갔었고 파이버프로 드셨다. 다 좋은 거야. 이 방 저 방 다녀봐도 김태현 대표님 방이 최고다.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2차 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차 전지 아니요 없어요. 대표님이 노래 불러서 없어요. 다 이거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또 이런 이슈들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주행거리 뭐 전기간판 쪽까지는 뭐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뭐 신팩, 대원강업, 경창산업 이런 애들 조금 강판 쪽보다는 조금 같이 연계돼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요런 애들. 그리고 제가 어제 장전 공개 방송에서 이제 핵 융합 쪽 관련해 가지고 이슈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또 이슈가 아무튼 기사들이 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요 안에서 또 수남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만약에 모비스가 아침에 조금 더 땡긴다 라고 한다면 또 뭐 일진파워, 선한, 비추로테크 같은 애들이 조금 더 따라붙을 수는 있기 때문에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바라보시되 모비스 주가를 기준으로 그 후속주들을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비스의 주가가 윗골이 달리고 음봉이 달리면 다른 애들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선은 보통 테마라는 거는 대장주가 앞에서 땡겨줘야지 밑에 애들이 따라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1등주, 2등주, 3등주, 4등주, 5등주 막 그렇게 가야 되는데 유동성이 사실 풍부했던 시장에서는 1등주 가면 2등, 3등, 4등, 5등까지도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1등 정도 가면 한 2등과 3등 정도가 한계치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주요 일정들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밤 늦게까지 또 어떤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조금 읽어봤냐면은 우주항공 쪽 어디 갔니? 요거 이제 기사를 제가 다 읽고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5월 9일 기사, 5월 11일 기사 예? 등등등등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 딱 보니까 우선은 재료가 많아요. 우주항공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 우선은 어떤 재료가 있냐면은 이 영국 그룹이 있거든요. 영국에 그 버진이라고 있어요. 버진 그룹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는 요것도 이제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버진 갤럭틱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민간 우주 관광 기업 버진 갤럭틱은 이달 중 4명의 우주인 탑승하는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다. 어제 이제 8일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달 말에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첫 상업용 우주 비행을 또 할 계획이다. 자, 우선은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누리호 3차 발사. 앞두고 막바지 작업 분주. 이게 언제냐? 5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5월 12일이잖아요. 슬슬 봐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주항공이나 뭐 UAM 쪽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VIP 포트에도 제가 최근에 적극적으로 지금 편입을 해둔 상황이고요. 뭐 생수에서도 제가 최근 편입했던 종목들 중에서 AP위성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트렌드에 선점을 해야 됩니다. 이미 부각받아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때는 붙으면 늦어요. 얻을 거보다 잃을 게 많은 매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요, 예, 꼭
미리 저하고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사야지. 제가 유신하고 히림 생쇼에서 편입할 때 한번 타점 보세요. 그리고 제가 누구죠? 사우디 대표단 방한했었을 때 걔네 끝나면은 그게 8일부터 10일인데 10일 정도가 끝이다. 재료 소멸.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아쉽게 2차 목표가까지는 아쉽게 체결이 안 됐지만 보세요. 밑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부각받았을 때 오히려 매도 타점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우주항공 쪽 테마는 누리호 발사 이슈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버진 갤럭틱의 이런 또 우주선 민간 관련된 또 발사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버진 갤럭틱 주가가 또 급등을 좀 하기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쭉 올렸다가 좀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고개 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우주항공청 요것도 좀 이슈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우주항공청 뭐 연내 개청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난 4월 6일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고 상반기 국회 통과를 거쳐. 자 그러면 요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상반기 하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5월 10일이니까 6월까지가 상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5월 6월 중에 우주항공청 또 국회 통과했다라는 그 이슈로 또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주항공청을 이제 개청하기 위해서 이제 뭐 경남도 사천인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이때도 뭐 하나증권에서도 과거에 누리호 3차 발사에 곧 확정이다. 이건 이제 확정된 거죠. 5월 24일날. 그리고 이전에는 4시인가? 장 끝나고 이제 시간에 거래될 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에 거래 끝나고 합니다. 6시 몇 분인가? 7시인가? 물론 뭐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시간에 거래 할 때 안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관련주 많죠. 뭐 카이나 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소, 인텔리언테크, 세트라가 AP위성, 퍼스텍, 비츠로테크 등등등. 근데 여기서 보시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항공 쪽 이슈로 엮일 수 있으면서 핵 융합까지도 관련주로서 아까 엮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어제 조금 급등을 했어요. 그죠? 장대 형봉이 좀 나온 상황이라서 우선은 뭐 이런 애들은 조금은 한 눌렸을 때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저는 30분 봉 봅니다. 30분 봉 보고 바닥 잡는 거 확인하고 약간 이제 돌린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제 매매 스타일이 보통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거를 지금 당장 사셔라 뭐 눌렸을 때 무조건 절반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사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그냥 이런 식으로 매매한다라는 거를 좀 공유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벌써 44분인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하고 뭐 함께 해보고 싶다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실현해가고 싶다 뭐 시장 좋을 때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5월 11일 5월 10일 5월 8일 5월 4일 5월 4일 4월 27일 4월 27일 25일 그 어느 것보다도 꾸준한 수익 실현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매수가 밑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수익 실현이 되면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기다리는 동안 평가 손실이 조금 다른 종목들 빠지는 동안에 이렇게 메꿔버리면 시장 반등 나오면 최근에 빠졌던 종목들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뭐 한 종목으로 내가 수십 프로 수백 프로를 무조건 벌겠다 대박 수익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진짜 돈 벌 수 있는 매매 진짜 안정적이면서 트렌드를 쫓을 수 있는 매매를 함께 하고 싶다 자 하고 하신다면은 자 1588-0648번 전화하셔가지고 김태훈 매니저라고 하고 싶다고 응? 꼭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방 이동 가능하고 그 기존 종목들 물린 종목들 포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다 오시면은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자 오셔가지고 저희 또 방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뭐 최선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는 많이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저하고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용기 내셔가지고 앞으로 그 용기 제가 수익으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은 자 여기서 마치고요. 자 오늘 방송 도움됐다 하시면은 채팅창 김태현이라고 한 번씩 외쳐주시고 자 생쇼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김태훈이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